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자산관리와 거기에 대한 플랜을 멋지게 짜주실 아주 유명한 분을 모셨는데요. 자산관리사 지광구 대표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과찬에 또 소개를 너무 잘해주셔서. 잘생기셨어요. 자,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대표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표 1인 대표긴 맞죠. 한국변화경제연구소에서 그 자산관리사,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경영 디자이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자산관리사, 죄송합니다. 네. 인생경영 디자이너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 지광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우리 자산관리사라는 이 타이틀이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처음 듣거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옆에서 뭐 네 자산을 관리해 준다. 네네네. 심지어는 TV를 보면은 돈이 얼마나 많으면 자산관리사가 있을 정도냐라고 네네네네. 이렇게 안 좋은 뉴스까지도 자산관리사라는 말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산을 관리해 준다라는 뜻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뭘까요? 자산관리사. 기존에 우리가 자산을 관리한다는 건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증권사라든가를 가면 뭐 보험, 은행 그리고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게 있는데 자산가들이 그 관리 받는 브랜드는 우리나라에 이제 따로 있습니다. 혹시 사회자님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잘. 뭐 윈클래스 들어보셨어요? 글쎄요, 좀 생소하기도 네, 합니다. 그렇죠. 골드 클럽이나 프리미어 클럽 뭐 이런 자산 브랜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은 자산가들이 관리비를 내고서 예. 받죠. 예. 그리고 이제 현금 유동성이 한 10억이나 20억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데 일반 이렇게 서민들 아니면 일반 대중들 일반인들이 받는다는 게 그 뭐 보험 설계사나 아니 은행 창구에 가면 은행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뭐 증권사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 하시면 그분들이 정말 자산 관리를 해주는 거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비를 그렇죠. 안 내는 건데 그렇게 되면 관리 수수료를 어떻게든지 많이 되는 거를 고객들한테 주겠죠. 그러면 그게 정말 고객을 위한 거냐 그리고 자산 관리가 아니라 정말 기존 금융권 상품을 그냥 팔아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떠한 사람의 재산을 플랜을 짜줄 때 네. 네가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고 네네. 그래서 네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어디다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렇게 불리고 2배 불리고 3배 불리고 이제 이런 걸 코칭을 하거나 멘토를 해주셔야 될 텐데 그렇죠. 사실 그러려면은 의뢰자라고 할까요? 그런 네. 사람하고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네. 속속들이를 다 알고 재무 상황을 그렇죠. 다 파악하려면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그 유일하게 재무 성향이라는 그 툴이 따로 있습니다. 재무 성향 M이라는 건데요. 원래 인간은 본래 내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학습된 내가 있고 그리고 희망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내가 어떠한 강점을 갖고 있는지 약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굉장히 수많은 문항으로 검사를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다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돈이라는 거는 그냥 불리면 그거는 투자고 내가 그냥 돈을 그냥 더 올리는 거죠. 하지만 자산 관리라는 건 내가 일정한 목표를 제대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플랜을 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투기성이 있는지 아니면 뭐 충동성이 있는지 요게 체크가 잘 돼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서민들이 한 달 벌어서 뭐 빚도 갚고 아이들 학원비 띄고 보험료 빼고 뭐 띄고 못 띄면은 사실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자산 관리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플랜을 더 잘 받아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갈 수 있게끔
짜주는다고 해도 과언은 그렇죠. 아니라고 네. 보겠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까 제가 코칭이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코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제대로 된 목표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소비 근육은 얼마든지 잘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뭐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고 일반인들은 카드라든가 돈 쓰는 건 굉장히 쉽게 쓰지만 그렇죠. 저축 근육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저축에 대한 어떤 생활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저날저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맨날 저축, 날마다 저축. 그래서 이 매일매일 1,000원이든지 뭐 10,000원이든지 그 자동이체를 다른 쪽으로 해놔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장 쪼개기라는 게 있는데 투자 통장에다가 매일매일 하면 1,000원씩 하면은 사회자님 1년이면 얼마죠? 36만 5천 원. 네.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자기도 모르게 36만 5천 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가족과 함께 쓰면 아주 뜻깊은 곳에 쓸 수 있겠죠. 그렇게 저축 근육을 계속 늘어주면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네. 이런 자산 관리가 기존에 있는 금융 서비스 금융사에서도 다 실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산 관리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플랜하고 기존에 있던 금융 플랜하고 차이 있죠? 지금 2011년 뭐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제 데이터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뭐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어떻게든지 국민들을 잘 하고자 이제 자산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는데 금융 선진국에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일본은 이렇게 자산 관리 피를 내고서 제가 자산 관리 이런 게 아주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금융 정보라든가 돈 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님도 그렇고 공짜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친구들에도 술 한잔 먹으면 야 좋은 정보 좀 줘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막말로 술 한잔 해서 또 좋은 정보를 줬는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돈을 늘리면 솔직히 저한테 어떻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정보가 정말 가치가 있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비를 받고 대신 이제 정말 고객의 입장에 맞춰서 플랜을 짜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수료라든가 요즘에 이제 제일 문제는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사업비 문제를 항상 그 많이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약도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정말 고객의 입장에 있다면 더 사업비 부분에 근데 그렇게 관리가 되죠.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정확한 투자의 이 방향성을 짚어주려면 자산관리사를 잘 만나야 되겠군요. 그 자산관리사에도 개인 성향,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도 필요하실 것 같아요. 뭐 신문을 읽는다든지 세계 동향의 흐름을 좀 파악하다든지 여러 가지 뭐 환율 문제 여러 가지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걸 하는 자산관리사들의 어떠한 트레이닝 훈련된 이런 것들을 매일 하시나요?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은 이 일을 하려면 기본 뭐 자격증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야 되고요. 보험 관련된 자격증과 그리고 또 그 펀드, 네. 뭐 증권 뭐 이렇게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안에는 또 미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 우리 소장님 책도 있고 그리고 또 아침 한 7시부터 9시까지 다신사라는 그런 거를 일반인들한테 공개를 해서 다르게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라는 약자인데요. 그걸 통해서 신문이 한 9개 정도 예. 보수와 진보 그리고 중도의 이 신문 9개 정도를 취합을 해서 각각 다른 시각 그리고 특히 미래에 일어날 만한 시그널들을 우리가 포착을 해서 계속 그 시그널들을 트래킹을 하면 나중에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떤 게 펼쳐진 것인가에 대해서 해서 고객들한테 특히 관리받는 고객들한테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뉴스 모니터링 한 거를
계속 리포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면 단순히 어떠한 분야만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군요. 이건 뭐 종합 패키지로 다 알아야만 네네. 누구한테 코칭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멘토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가 서민이 됐던 네. 그게 어떠한 뭐 대기업이 됐던 자기 돈을 빚이 있던 여유 자금이 있던 그것을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그럼요.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그럼요. 되겠군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채도 잘만 운영하면 우리가 이제 이 투자 시장에서는 레버리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렛대로 잘 이용해서 뭐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갈 수가 대부분 있죠. 부채가 있거나 돈을 갚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돈을 갚고 야 여유 자금이 있을 때 너 같은 사람 부르지 내가 지금 빚이 갚을 게 어딘데 평생 나는 너한테 코칭을 못 받겠다라는 사람도 부채 역시도 코칭을 해주고 멘토를 그럼요. 플랜은 방향성을 잡아주시는군요. 네,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 그럼 나도 해당이 될까? 그럼요. 라고 했을 때 자산관리사분들한테 쉽게 더 노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럼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우리 지 대표님은 이렇게 금융맨이셨나요? 저는 뭐 이게 공개된 생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자 신앙인으로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을 바꿔줬다고 보는데 예. 그 전에는 이제 호텔에서 근무했어요. 호텔이요. 네, 그 아시겠지만 삼성동에 있는 예. 그 유명한 호텔. 인터컨티넨탈에서 예.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예, 그럼요. 네, 거기서 한 16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을? 주로 이제 식음료라고 해서 F&B라고 표현하는데요. 푸드 앤드 베버리지 그래서 파인 다이닝이라고 해서 고급 식당에서도 있었었고요. 제가 그 네. 호텔에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옛날에 가봤을 때 먹었던 음식이 바로 지 대표님이 플랜을 짜준 거였군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지 대표님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경로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를 사진으로 만나보는 사진 토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단체 사진 같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사진일까요? 2010년에 우리 국가 행사가 있었죠. 국가 행사요. 네. 뭐 국가 행사면 뭐 선진 뭐 지우 뭐 G20. 저게 G20 사진이에요? 네, G20이 행사 환송만 그러니까 송별 만찬이죠. 도림 만찬이 끝나고 나서 저희 전체 이제 스태프들과 직원들 총지배인까지 모여서 이제 사진을 윗분들이 찍어줬습니다. 지금 그럼 저 지 대표님 어디 계신 거예요? 가운데 중간 뒤쪽에 있습니다. 어디쯤 있겠군요. 찾아보시라.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게 그러면 그 호텔에서 근무하신 네네네. 아니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와 완전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앳돼 보이세요. 호텔에서 저기는 이제 마르코 폴로라고 해서 예. 무역센터 꼭대기에. 예. 그러시군요. 자 셀카를 찍으신 모습 네. 같기도 한데 요거는 너무 아침에 얼굴이 늙었네요. 해장을 안 하시고 찍은 모습 같기도 하고 네.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요거는 이제 제가 호텔을 나와서 예. 프랜차이즈 업을 프랜차이즈요. 예, 그래서 유니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비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아니 뭐 상호 네네. 돼도 상관없어요. 어떤 그래요? 거죠? 이게? 본죽을 하나 본주 하면서 죽체인 전문 이야기 네네네.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 정장을 입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 이제 지역장 그러니까 우리가 구역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예. 한 43개 어떻게 이렇게 대표로 해서 가맹점 협의회 했습니다. 그때 아주 관리를 잘하셔서 성과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뭘까요? 얘랑?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나서 이제 저희 오너 셰프로 있는 선배님의 한정식 집인데요. 예. 거기에서 이제 본부장으로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를 좀 키우고 싶어서 이게 나름의 어떤 한식 세계화에 조금 더 기여하고자 이렇게 제가 했었었죠. 그랬군요. 자, 이것도 어서 뭐 브리핑 하는 네네네. 시간 같기도 아까 우리 사장님하고 서로 얘기했던 그 다신사라는 겁니다. 다르게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건데요. 예. 요즘 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저희들은 이제 직접
종이 신문을 보면서 아, 일반인들한테도 이렇게 공개해서 아침 7시 반 정도에 오시면 같이 토론을 하고 저희 소장님의 어떤 이런 리딩 하에 신문을 더 사회를 잘 볼 수 있는. 사실 저런 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신지식인이라면 네. 반드시 저렇게 짚고 좀 배워야 할 트레이닝해야 될 코스가 아닌가라는 생각. 부럽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강의하시는 모습 같기도 네. 합니다. 아, 가만 있어봐. 저 뒤에 빨간 모자에 빨간 옷 입은 사람이 혹시 여기 출연했던 네, 고종근 대표가 네, 우리 아닐까 패키 싶기도 박사님. 한데요. 네. 뒤에서 그냥 이거 실루엣만 봐도 누구지 알겠네. 네. 저희 요즘에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예, 예. 우리 공감방송국에서도 그 퍼스널 예, 브랜딩에서 예, 하시는 맞아요. 것 같은데 예, 예. 저는 항상 제 이력 중에서 하나가 대학에서 강의라는 이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제자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도 요즘에는 1인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그래서 좀 그 모임에서 제 브랜드 토크쇼를 좀 마련해 주셔서 아, 그렇군요. 자, 아이고 저기 청와대에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네, 네. 그럼 저게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네, 모습인 맞습니다. 거군요. 네, 맞습니다. 늘상 저렇게 메모하고 정보 파악하고 그거를 분석해서 고객한테 맞춤으로 플랜을 짜주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자금의 어떤 일원이라도 고객의 그 일원에도 소중히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매일같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해서 고객한테 어떠한 자료를 주고 코칭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부채가 탕감이 되고 있는 재산이 더 불려졌다라고 네, 했을 땐 물론 거기에 적당한 피도 받겠지만 맞습니다. 보람도 크시겠어요. 엄청나죠. 제가 처음에 이 금융 서비스 들어왔을 때는 처음 난감했죠. 왜냐하면 호텔과 외식과 교육 서비스 원 딴판이었는데 서비스의 극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건 고객의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해결해주고 그 해결에 대한 어떤 걸 보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도 이제 서비스 쪽에 공부를 많이 했었지만 이런 부분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해줬던 고객의 어떤 참된 행복 찾는 거 그 변화를 잘 해서 지속적 성장을 하는 게 저희도 목표라고 해서 아주 보람되죠. 예를 들면 저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을 9개나 되는 신문을 분석을 하면서까지 고객들한테 코칭을 해주는데 사실 재무가 탕감이 안 되고 있는 재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겠네요. 그 정도 코칭을 그렇죠,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사를 꼭 어렵게 멀게만 늦게 그렇죠.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다가서서 네, 자기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 거기에 맞는 플랜을 잘 짜준다. 그게 네, 또 맞습니다. 자 정말 뭐랄까요 필요한 분 중에 딱 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어떠한 계획 아니면은 앞으로의 이걸 응용할 수 있는 시장성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죠. 그 미래 사회에는 표준화돼 있고 이 정형화돼 있는 건 이제 많이 사라질 거라고 그렇죠. 뭐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3만 가정, 3만 그 기업이라든가 요를 회복시키는 게 저희들 사명으로 알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대중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계속하면 못해도 우리나라 GDP 한 0.5%는 이렇게 향상시키지 않을까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들 뛰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개인의 어떠한 그 플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인 문제로서도 네, 네, 네.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4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나 그게 결국 원동력이 되려면 이런 전문가들이 코칭을 해주고 플랜을 짜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그 플랫폼 위에는 여러 가지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 위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강남 그 교보 빌딩 뒤에 가면 이제 TOC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의 약자면 이제 탑 오니 셀러브레이트 뭐 이런 뜻이긴 한데 그래서 많은 강사들을 또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직접 본인들의 어떤 거에서 일반 고객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도 기여를 많이 하고. 앞으로 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시고 네네.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에 선점을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실 것 같은데 오늘 뭐 못다한 이야기라든지 네네. 또 아쉬운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일단은 내가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대를 이끌고 가는 젊은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취업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 강점이 뭔지를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고 그리고 자기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이제 직업을 좀 찾았으면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좀 당부를 하고 싶어요. 그게 전체적인 어떤 자산을 잘 이끄는 거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저 대표님의 어떤 어드바이스를 듣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흥청망청도 좋고 기분대로도 좋지만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잘 정해서 아마 그 충고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조언으로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 짧게나마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한 번으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좀 예를 들면 좋겠어요. 뭐 40대 가장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하고 플랜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선례적인 예로서 다음에 또 출연 한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지광고 대표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자산관리사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귀한 방송이 되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가능하시고요.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